두 번째 영상입니다. 64쪽의 발전행정론인데요. 자,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 64쪽의 의의를 보시면은, 자, 읽어드릴게요. 발전행정론이란, 자,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가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행정체제, 정부도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는 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관리와 관련된다. 자, 이거는 정부도 스스로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발전행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가서 발전시킨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5쪽에 1번 맨 위에 줄에 행정의 역할, 자, 행정의 목표 설정,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모델 같은 거예요. 자, 정부는 자,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행정이념, 효과성 중시. 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일단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다소 빈부격차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 먹고 살아야 된다. 효과성을 중시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은 좀 잘못돼도 과정을 좀 뛰어넘어도 절차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행정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당연히요. 정부나 행정에서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열심히 선진국으로 가려는 나라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성이죠. 자, 이거를 어느 학자들이 다 관찰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발전행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공무원이 엄청 열심히 하네. 효과성이 중요하네. 자,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네. 이런 걸 발견해낸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65쪽의 맨 아래서 5번째 줄이요. 자, 지나치게 목표 달성과 효과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주민 참여 등 민주성에 소홀했다. 야, 지금 우리가 그걸 다 물어보고 할 시간이 없다. 자, 하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서 좀 소외된 계층,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요. 자, 행정 체제인데, 시스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체제 이론이라고 배웠죠. 체제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학, 특히 저학년이신 분들은 이걸 한번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6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체제, 시스템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구성 요소. 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조직이 또는 단체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상호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체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체의 몸을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위, 간, 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가 기능이 좋아지면 다른 기능도 좋아지는 이런 거를 체제라고 하죠. 인체는 너무 잘 만들어진 매우 정교한 체제입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직, 국가, 자, 정부도 각자 네가 네 거 하는데 네가 일을 못하면 옆에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네가 일을 잘하면 옆에가 좋아질 수도 있고, 마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명체, 유기체의 속성을 한번 정부 조직에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연구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웬만큼 이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의 생명체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자, 67쪽입니다. 자, 엔트로피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체제, 어떤 생명체이든 간에 환경으로부터 소멸 압력을 거부하려고 하는, 죽기 싫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난 죽기가 싫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죠. 자,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뭐가 되든 나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소멸되고 싶지 않은 현상이 있다. 자, 조직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안정상태.
항상성이라 그러죠. 항상성. 우리가 체온이 36.5도의 정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코로나 그 백신을 맞거나 또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때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죠. 자,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열이죠. 자, 열이 오른다. 자, 그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 몸이 되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열이에요. 열이 나냐? 난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증상이 있겠구나. 자, 몸은 그 와중에도 계속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의 존재. 자, 제 지금 손이 보이실 텐데, 자, 피부와 환경, 그 다음 피부 속에 저의 근육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모든 혈관 같은 게 다 있겠죠. 이 경계가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자, 정부와 정부 아닌 것의 경계가 있죠. 또 학교로 따지면 학교와 우리 학교 학생이냐 아니냐, 우리 학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바로 경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세요. 이렇게 그 체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67쪽에 맨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영어 알파벳 AGIL 모형이 있어요. 이게 파슨스의 모형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모형이에요. 까다로운 모형인데 이게 이제 기업 경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행정 조직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적응 기능. 자, 조직은 적응을 해야 돼요. 자, 환경으로부터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뭔가 나름대로 내 몸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요거는 여기에 쓰고 요거는 여기에 쓰고, 그게 바로 이제 적응 기능 개념입니다. 간단해요. 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환경에 적응한다. 회사의 환경, 편의점의 환경, 대학교의 환경, 또는 최악의 경우는 자, 전쟁 시에 난 살아야 돼. 이 적응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달성 기능이요. 자, 어떤 조직이나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뒷장입니다. 68쪽의 맨 위에 줄이요. 동그라미 3번. 자, 통합 기능. 자,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통합 기능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 우리 조직이 한 부분이 부족해. 그럼 다른 옆에 있는 주변 조직에서 그거를 막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잠재와 유지 기능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교육하고 밀접한 기능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조직에서 난 이제 우리 회사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한테 인계해 줄게. 흔히 말하는 인수인계 기능이 이거예요.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네가 일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체제, 우리 회사라는 체제를 내가 유지하려고 하니 너한테 알려주고 나가겠다. 이거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육. 제일 대표적인 한국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어 알아야지. 그러니까 알려줄게. 이게 바로 유지 기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적 유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파슨스의 AGIL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행정의 구성 요소. 여러분들이 68쪽의 표로 아주 잘 많이 봤을 만한 건데, 자,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자, 체제 이론이죠.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요 얘기하는 거, 요 4번이요? 아니, 4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투입. 자, 국민들의 요구 또는 지지, 뭘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누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강력한 요구. 이것이 정부 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정부 조직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의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산출이요. 대변인 또는 어떤 행동을 하죠. 대변인이 말을 한다든가, 또는 경찰이 움직인다든가, 소방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산출 활동이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이 다시 주민이나 국민들의 반응, 환류를 거쳐서 투입 단계로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먹는 게 투입인 거고, 그 다음에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산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몸에서 소화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전환 기능은 별로 이 체제 이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과음을 했더니 내가 과음,
술을 많이 마셨더니 투입, 산출, 뭔가 몸이 이상하게 다 나타났어. 자, 그러니까 환류, 그래, 좀 몸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왜냐, 체제는 유기체,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69쪽에 이 체제 이론의 그 좋은 점과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인 상황,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안정적인 상황을만 좀 체제 이론이 강조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다시요, 체제 이론이 안정적인 조직 상황, 안정적인 정부의 그런 상황만 좀 연구를 한다, 초점에 두고 있다는 그 비판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성,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외부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맞춰가려다 보니까 이게 급진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뭘 확 바꾸고 이런 요소가 별로 없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체제 이론은 파슨스의 AGIL 모형이라든가 지금 말했던 투입 전환 환류,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 모형이라든가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정부와 같은, 안정성이 매우 높은 정부와 같은 이런 체제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행정론도 말씀을 드렸고 체제 이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체제 이론만 가지고 하루 왼종일 이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8분에서 9분 사이에 이걸 마무리를 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감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제가 좀 다시 영상을 추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